2025년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와, 공기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이제 정말 겨울이구나 싶을 정도로 바람이 찼습니다. 맞아요. 옷깃을 막 여미게 되고 주변에서도 다들 목이 칼칼하다, 으슬으슬하다 이런 얘기를 부쩍 많이 하거든요. 환절기, 특히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깊게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이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에 대한 글들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부터 되게 실용적인 정보들까지 좀 모아봤는데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체온 1도의 변화, 이 작은 변화가 정말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추우면 그냥 옷을 더 껴입잖아요.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 몸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내부에서부터 보일러를 켜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그럼 자료들을 한번 펼쳐보죠. 제가 여러 자료들을 쭉 보면서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았던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아마 보셨을 텐데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한 건강 칼럼에서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감소한다. 아, 네. 저도 그 부분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반대로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은 무려 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솔직히 5배라는 숫자를 딱 봤을 때 이거 약간 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정말 신뢰할 만한 수치일까요? 저도 처음 그 수치를 접했을 때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5배라니? 무슨 마법 같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극적인 변화 뒤에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키워드요? 바로 혈액순환과 백혈구의 활동성입니다. 아, 혈액순환과 백혈구. 네, 먼저 체온이 떨어질 때부터 한번 보죠.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열을 뺏기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혈관을 꽉 수축시켜요. 네네. 한 자료에서 이걸 비유한 게 참 재밌던데 왕복 8차선 도로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거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출퇴근길에 겪는 최악의 교통체증 같은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혈관이라는 도로가 좁아지니까 혈액, 그러니까 차들의 흐름이 급격히 느려지겠죠.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문제는 그 차들 중에 우리 몸의 최정예의 특수부대, 바로 백혈구가 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이 특수부대가 현장으로 가는 길이 그냥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때 도착을 못하니까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결국 적들이 몸 안에서 세력을 키울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거죠. 와, 면역력이 30%나 급감한다는 게 바로 이 출동 지연 사태를 수치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단순히 춥고 몸이 좀 둔해지는 느낌이 아니었네요. 제 몸 안에서는 말 그대로 국방 시스템에 비상이 걸린 거였어요. 맞습니다. 비상사태죠. 우리 군대가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니. 그럼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갈 때 면역력이 5배나 강해진다는 건 어떤 원리인가요? 도로가 다시 8차선으로 넓어지는 것만으로는 5배라는 숫자가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도로가 넓어져서 혈류 속도가 빨라지는 건 기본이고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중요한 일이요? 네, 바로 그 특수부대원들, 즉 백혈구 자체의 전투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아, 전투력 자체가요? 네, 여러 자료에서 이걸 예열된 F1 경주용차에 비유하더라고요. 차가운 엔진으로는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몸이 따뜻해지면 백혈구, 특히 림프구의 활동성이 극대화됩니다.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파괴하는 속도와 힘이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해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도로도 시원하게 뚫렸는데 그 위를 달리는 군대의 기동력과 화력까지 최상급이 되는 상태. 이 두 가지 효과가 합쳐지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동안은 그냥 춥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몸의 방어군이 길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비상 상태였다니. 네,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죠.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정말 시급한데요. 자료들에서 옷을 껴입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네, 거의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밖에서 단열재를 덧대는 것, 그러니까 옷을 껴입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집 안에서 보일러를 직접 켜는 것, 아, 몸 내부에서요?
네, 몸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 보일러의 가장 좋은 연료로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그게 바로 생강이랑 대추죠. 맞습니다. 바로 생강과 대추입니다. 맞아요. 특히 생강에 대한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천연 발열제. 네, 딱 맞는 표현이죠. 실제로 생강차를 마시면 목구멍부터 시작해서 속이 막 후끈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게 그냥 뜨거운 차를 마셔서 느껴지는 일시적인 온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로 제 몸의 체온이 오르고 있다는 신호가 맞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후끈한 느낌의 정체가 바로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진저롤과 쇼가올. 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아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아, 혈액이 빨리 돌기 시작하니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죠. 몸속 보일러라는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겁니다. 와, 발전소를 가동시킨다. 그럼 제가 겨울에 유독 손발이 찬 편인데 생강차를 마시면 발끝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던 게 바로 이 보일러가 온수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함께 언급된 대추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생강이 약간 공격수라면 대추는 좀 수비수 같은 느낌이던데요. 훌륭한 비유입니다. 딱 맞아요. 생강이 보일러를 강하게 켜서 온도를 직접적으로 올린다면 대추는 그 온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열을 보강하고 추위로 생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단열을 보강한다? 네, 따뜻한 성질로 위장 같은 내장 기관을 보호하고요. 무엇보다 추위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아, 근육 이완 효과도 있군요. 그럼요. 몸의 긴장이 풀리면 혈액순환도 더 원활해지니까 결국 생강이 만든 온기를 몸 전체로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셈이죠. 어쩐지 저희 어머니가 겨울만 되면 꼭 생강이랑 대추를 같이 넣고 끓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맛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조합이죠.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생강, 대추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챙겨 먹기가 정말 번거롭잖아요. 맞습니다. 껍질 벗기고 썰고 끓이고 보통 일이 아니죠. 저 같은 귀천이스트에겐 너무 높은 허들입니다. 자료들에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꾸준한 섭취를 돕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가공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좋은 약도 결국 먹어야 효과가 있는 법이니까요. 아주 세심한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첫 번째 원칙이 착즙 진액 방식이었어요. 보통 생강청 하면 얇게 썬 생강편이 들어있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생강을 통째로 착즙해서 오직 진액만 담는다고 해요. 네네. 마실 때 건더기가 씹히는 불편함이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편의성만의 문제일까요? 영양학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서 유효 성분 추출 효율성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강을 통째로 갈아서 강한 압력으로 짜내는 착즙 방식은 재료의 단단한 세포벽을 물리적으로 파괴해요. 그럼 그 안에 갇혀있던 진조롤이나 효가올 같은 핵심 성분들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온전하게 추출할 수 있게 해주죠. 아, 끓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요? 네. 끓이거나 우려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말씀하신 이물감 없는 깔끔함.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마셔야 하는데 건더기가 계속 씹히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될 수 있거든요. 하긴 매일 아침 주스에 건더기가 있으면 어느 순간 믹서기 꺼내는 것조차 싫어질 것 같긴 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꾸준한 섭취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런 디테일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은 저를 정말 의아하게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백설탕을 쓴다는 부분은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아, 그 부분. 요즘 건강하면 다들 비정제 원당이나 꿀, 올리고당 찾잖아요. 백설탕은 그냥 정제된 당분, 즉 칼로리 덩어리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걸 쓴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혹시 뭐 원가절감 같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선택이야말로 원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설탕의 종류에 따라 단맛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맛이 다른가요? 네, 비정제 원당은 정제가 덜 된 만큼 사탕수수 고유의 풍미와 여러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매력적이지만 따로는 그 복합적인 맛이 텁텁함으로 느껴질 수 있죠. 네네. 반면 고도로 정제된 백설탕은 다른 향 없이 오직 순수한 단맛, 즉 깨끗한 단맛을 냅니다. 깨끗한 단맛이라. 네, 생강처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섬세한 향을 가진 재료와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당의 복합적인 맛과 향은 생강 고유의 알싸하고 상쾌한 향을 덮어버리거나 변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설탕은 마치 투명한 배경처럼 생강의 맛과 향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나게 하면서 단맛만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와, 훌륭한 배우의 연기를 돋보이게 하는 무대 장치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주연인 생강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최적의 조연을 선택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저는 무조건 정제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좋은 설탕, 나쁜 설탕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도구의 문제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각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요.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백설탕을 사용하면 생강 고유의 맑고 노란 빛깔이 그대로 살아나거든요. 아, 맞다. 색깔도요. 네, 흑설탕이나 원당을 쓰면 전체적으로 색이 어둡고 탁해지죠. 맛과 향, 그리고 색까지 원재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존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무방부제, 무색소 같은 무첨가 원칙인데 이건 앞서 말한 원칙들과 연결해서 보면 재료 본연의 힘을 믿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백설탕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재료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맛있게 즐기는 것뿐이겠죠? 네,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자료들에서는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활용법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식 진저티. 이건 정말 간단해요. 끓는 물 200ml에 생강청 두세 스푼을 넣기만 하면 끝. 한 방법이죠. 상상만 해도 목을 타고 따뜻한 기운이 쭉 내려가면서 온몸이 사르르 녹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추운 날 사무실이나 집에서 한 잔 마시면 정말 좋죠. 두 번째 레시피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는 부드러운 진저라떼입니다. 아, 저도 진저라떼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생강청을 섞는 건데 우유의 지방 성분이 생강의 알싸하고 매운맛은 부드럽게 감싸주고 고소함은 더해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매운 걸 잘 못 먹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죠. 네, 아주 훌륭한 영양 간식이 될 수 있겠네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에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풍미가 훨씬 살아나더라고요. 오, 좋은 팁인데요. 온 가족의 겨울철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를 다룬 여러 자료들을 아주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 과연 체온 1도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죠. 네, 그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자료들을 통해 얻은 답은 그렇다,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다였습니다. 체온이 단 1도만 변해도 우리 몸의 국방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되거나 혹은 최정예 부대로 각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옷으로 지키는 온기 너머 생강과 대추 같은 식품을 통해 몸속 발전소를 직접 가동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고요. 네,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의 온도를 1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추위를 이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전체를 깨우는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와, 스위치를 켠다는 표현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얻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면역력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시고 먹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냉면, 얼음 가득한 음료들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에 과연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당신의 식습관을 온도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